오감 만족, 자신감 회복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인데 오감 만족이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올라왔는지, 어떻게 마케팅 회사의 본부장 자리를 앉아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수하다가 난데없이 일본어과를 뭐 전향을 해서 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씩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라는 사람을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요, 오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거,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이제 네 개보다는 다섯 개를 만족시키면 그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감동이라는 게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저의 개성 표출을 해서 감성을 자극시켜야 이 사람 내 편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내 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도 점점 해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강의를 너무 재밌게만 할 생각에 뭔가 사진을 넣고 막 쇼를 보여드리고 막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는 일단 연예인 출신의 지금의 저를 말씀드리러 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예인스럽게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갖춰봤어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신감을 알아야 성공한다. 자신감 상실에서 회복까지 해서 일단 저의 옛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3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언니 있고요, 오빠 있고요, 제가 있어요. 근데 언니 오빠가 항상 유치원에 놀러 가면 이제 엄마는 일하시고요, 아빠도 일하시고요. 그래서 언니 오빠 그 유치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 그거 기억나세요? 정글집. 예, 아시죠? 세대가 비슷해요. 요즘은 없는 걸로 아는데, 예, 정글집이라고 굉장히 딱딱한 그 쇠덩이에 네모난, 그래요. 나이 다 티나요. 그 정글집에서 혼자 놀다가요, 어느 순간 기억이 빡 드는 게 옛날 나의 어릴 적 기억을 하면 제가 울기도 전에 밑을 봤고요. 침이 떨어지고요. 피가 나네요. 막 이가 우두두두두두 쏟아졌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으앙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아이가 밖에서 우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고, 병원 가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처럼 섹시한 입술을 가진 건요, 여러분, 그때 입술을 다 꼬맸어요. 위에 입술, 아래 입술, 잇몸까지 다 잡아놔서 이가 이제 삐뚤게 자라서 교정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음을 먹고요, 쌀뜨물을 먹고, 그리고 음료수밖에 못 먹었대요. 그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울었대요. 한 번도 안. 왜? 왜 안 울었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라는 아이는 집안의 착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착한 아이. 우리 지는 어이구 울지도 않아, 착해. 지 아프지? 괜찮아. 아, 우리 지 착해. 어우 착하다, 어우 착하다. 아빠가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화원을 하셨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아빠 화원에 있다가 아빠랑 같이 퇴근을 하고요, 집 청소를 제가 하고요, 엄마를 위해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빠 밥을 제가 차려드렸어요. 어이구 우리 집 착하다. 어휴 착하다. 착하다. 저는 그 착하다라는 소리가요, 저에게 굉장한 찬사였어요. 왜냐면 3남인데 저희 언니는요, 동네에서 인정하는 여우예요. 제가 그 언니를 당할 수가 없어요. 진작부터 포기했고요. 저희 오빠 너무 영특해서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오빠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겠죠. 전 공부로 오빠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착한 아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첫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마냥 착하게 살던 이지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나이 안 되니까 저랑 비슷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좋고요, 마이클 잭슨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3, 3, 5 모여서 춤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춤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춤 연습을 했으니까 뭔가 나를 표현해야 할 장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자, 춤이라고 하면 그때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장소에 온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때는 락카페라고 있었어요. 지금의 클럽의 개념이죠. 나이트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 그게 가리봉동에 있었어요. 제가요, 가리봉을 얼마나 다녔나 몰라요. 춤을 추러. 근데 그 장소에서 오늘 제가 강연을 하게 됐고 그 얘기를 하게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와도 너무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저의 자신감을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요, 막 춤을 췄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어머, 어머, 세상에 나 왜 쳐다보지? 막 놀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밀려 올라가서 막 무대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어머, 내가 무대에 서 있는데 떨리지가 않아요.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제가 연습했던 그 춤을 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이 없어요. 고등학교 3일 다녔어요. 어머, 그래요. 모두들 이런 반응이셔야 돼요. 근데 저희 엄마가요. 저는 아직도 저희 부모님 어디서 누구 존경하니라고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착하기만 하던 지희가 하루아침에 학교를 관둔대요. 왜? 춤이 좋아서. 춤 좋으면 너 뭐 할 건데? 저 DJ 할 건데요.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약속을 하나 있죠. 네가 다시는 학업을 안 할지도 모르니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할래? 뭐야 엄마? 엄마는 요리사였고요. 언니는 미용사였어요. 그래서 네가 자격증 하나만 따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오케이. 그때도 언니가 이기고 싶었나 봐요. 엄마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3개월 만에 신동 소리를 듣고 제가 17살 때 강사 제의를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당당하게 엄마 자격증이요. 전화했어요. 엄마 나 어디 오늘 가리봉에 어디 나이트인데 새벽 차차 타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 지희야 갔다 와. 이러셨거든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17살 때 앨범을 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시작한 거는 20년이 넘어요. 근데 첫 앨범을 냈을 때부터가 18살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자신감을 한 번에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에 속해요. 언제였을까요? 그래요! 예. 하늘나라로 갔죠. 근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스케줄이 있었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미용실을 갔죠. 준비를 다 했어요.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빨리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오빠가 안 와요.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이 연락이 안 돼요. 왜 연락이 안 돼? 오빠 좀 찾아봐. 했더니 집 밑에 차가 있대요. 차는 있는데 문이 잠겼대요. 연락이 안 된대요. 무슨 일일까? 좀 이따 전화를 했어요. 누나 저기 경찰이 와갖고요. 잠시만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경찰이야. 도둑 들었어? 난리가 났죠.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아무래도 집에 도둑이 들었고 어떻게 싸움이라도 하다 다쳤나 모양이다. 큰일 났다. 그 상황에 이제 저희는 소환당했죠. 매니저한테. 금비랑 저랑 같이 사무실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직원이 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오빠가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했고요. 인터넷으로 본 여직원의 목소리로 전해 들었어요. 그 한순간부터 저는 실직자가 되었고요. 오빠가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실직자가 되었고요. 제 나이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면 어린 나이에 조금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다 드렸어요. 제 카드값, 생활비 외에 100만 원만 빼고.
그 100만 원을요. 12달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썼어요. 엄마 차도 사드렸고요. 그리고 평생 아끼느라 가져보지도 못한 명품 가방부터 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나한테는 현금이 없으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 될 카드값이 저에겐 빚이 된 거예요. 진짜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졌어요. 정말 친오빠 같은 선배 같은 인생의 나의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한순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고요.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는 조금 팀 이미지가 그랬어요. 아이돌처럼 깍 언니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어머 너무 긍정의 끄덕을 또 해주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편안한 이미지라서 저희는 뭐 길거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북이네 언니 같이 뭐 떡볶이 먹어요.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오빠 그 6월함 안에 액자랑 이런 걸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잡아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다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 안 괜찮거든. 나 아직도 힘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참 웃긴 거예요. 연예인병을 못 벗은 거죠.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는데요.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싶었어요. 너 같으면 나 괜찮을 것 같니? 이러고.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등졌어요. 등지고요. 서울에서는 친오빠랑 저랑 둘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빠랑 둘이 살다가 오빠가 이제 장가갈 날을 받았는데 저 혼자 두기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왜냐면 평생, 그러니까 제가 산 인생의 반평생을 매니저를 달고 살았죠. 근데 이제 매니저가 없어졌어요. 연예인들은요, 위에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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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만 하면 되거든요. 뒤에서 욕먹는 거는 다 매니저가 해주죠. 다 뒤처리를 해줘요. 그 사람이, 돈 너무 싸요. 우리 그거 안 가요. 못 가요. 안 되겠는데요? 저리 좀 비켜봐요. 소리는 매니저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랑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착한 아이로 남아있으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기를 3대를 돌리고요. 그리고 집 전화까지 만들었어요. 070. 사람들의 연락을 피하고 싶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 와서 지희야 뭐 이러면서 저를 챙겨줘요. 나오래요. 이 사람하고 약속 어떻게 해? 저 이런 간단한 거절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스케줄 정리를 매니저가 해줬으니까. 참 바보 같죠. 근데 이거를 같이 살던 저희 오빠가 저에게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역할을 해줬거든요. 오빠가 항상 얘기했어요. 지희야, 인생에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네가 말 못하겠으면 써봐. 쓰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해. 답안을 적어봐. 저 친구랑 약속 거절하는데 답안지 적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지금 아이돌 생활을 하는 가수 아이들 걱정돼요. 저 아이들 저랑 다르지 않아요. 연예인들 인생 다 똑같아요. 불편해요. 불쌍해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고 제가 뭔가를 해서 뭐 성과를 얻었어. 나는 이 친구랑 약속을 오늘 캔슬을 했어. 그럼 오빠한테 뛰어가서 자랑을 했어요. 오빠 나 오늘 얘랑 약속했다? 이러고. 얼마나 어이없어요. 애기 같았겠죠. 저희 오빠는 장가 가기 전에 딸 하나를 키워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포스트잇에 동생이 최고야. 동생 너무 자랑스러워. 동생이 나의 동생이라서 너무 기뻐. 동생. 항상 엄지손가락 그려놓고 가고요. 그 포스트잇을 모아서 보드판을 만들어서요. 오빠가 장가 가거나 어쨌거나 저는 따로 지금 살지만 지금도 그 보드판을 갖고 다녀요. 그런 선생님이 없으시면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자랑스러우셔도 돼요.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좀 못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우리 지금의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자신감을 페이퍼를 만들어갖고 막 연습하기 시작했죠.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제 자신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 연습장이에요. 똑같이 써보세요. 장점, 단점 써보시면 단점은 무지하게 생각나요. 내가 뭘 못하는지는 엄청나게 생각나요. 그죠? 장점은요, 생각이 안 나요. 남들이 볼 때 어머 네 눈 되게 예쁘구나 쌍꺼풀 되게 예쁘다 해도 그게 저는 장점인지 모르거든요. 그 장점을 찾는 연습부터 하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부터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미용실을 가도 남의 욕하는 얘기 많이 하죠. 예, 나쁜 소문이 먼저 나가고요. 심지어 친구인데 친구가 잘 됐어요. 배 아프죠? 한국 사람들은 배 아파요. 그 사람, 야, 걔 잘 됐다며? 이건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쁜 것들이 먼저 나간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 소리를 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아직 여기에요. 소리로 찾게 된 자신감. 저는요, 집에서 12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그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아침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3, 4시까지 스케줄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항상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선택했던 게 뭐 일본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영도 있었고요. 계속 그 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찾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로 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우리 오빠는 장가 가버렸지. 집에 혼자 있어요. 어떻게?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문을 열고 나가는 곳이 노래방이었어요. 그때는 노래방 갈 때도 엄청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노래방에서 그냥 랄랄라 노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무대병이라고 해요. 예, 무대에 서고 싶은데 언니 멋있어요! 이거 있죠. 이걸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랬는데 노래방을 갔죠. 4시간, 5시간씩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거북이 노래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왜요? 슬프니까. 그것도 맞고요. 오빠 생각나서 생각은 맨날 났고요. 그래요. 그런 슬픈 일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3명이라는 사람들이 불렀던 한 팀이 되어서 3명이 불렀던 노래를 혼자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거북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은 DJ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오빠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요. 근데 그때는 절대 그게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하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다가요. 3명짜리 노래, 우리 노래, 거북이 노래 안 부르다 보니까요. 부를 노래가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트로트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창법이 거북이 노래 부르던 그 창법이 아니구나를 알아버렸어요. 가수 활동 끝나고 나서. 굉장하죠. 슬프죠. 그 세월 어떻게? 완전 억울하죠. 자,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자, 판소리를 배웠어요. 자, 판소리를 배웠어요. 판소리를 조금만 들려드리면요. 이렇게 불러요. 조금 못한 거예요. 조금 못한 건데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아니죠. 배에 힘을 주죠. 배에 힘을 주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지만 이제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는 공명할 때 숨을 흡 하고 멈춰보세요. 흡. 예, 숨은 계속 쉬시되 배에 힘만 주시는 거예요. 힘 들죠?
자,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횡격막을 싹 닫아준 다음에 여기서 소리를 우왕 하는 통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목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와요. 그 소리가요. 위로 올라가면 두성이고요. 그 소리가 코로 올라가면 비성. 그리고 비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슴이 왕왕왕왕왕왕 울리는 박효신처럼 노래를 불러요. 그건 뭐요? 아니에요. 흉성이에요. 흉성이에요. 가슴을 울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지금 누군가 진성 말씀을 하셨어요. 진성은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진성이에요. 그래서 목이 정말 많이 쉴 때 있죠. 그때는 전화 통화할 때,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싸울 때 그때는 목소리가 막 목에 핏대 서갖고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게 진성이에요. 근데 조금 관찰을 해보시면요. 이쁜 척하는 애들 있죠. 아니 나는 그래서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소리를 다 위로 올려요. 밖으로 보내질 않아요. 이런 관찰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걸 몰랐어요. 이 관찰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닮고 싶은 사람. 자, 남을 통해 배우는 나예요. 인생을 닮고 싶으면 카피하라.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남들을 잘된 사람을 벤치마킹해요. 근데 가수들은요, 뭘 하냐면 이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고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해요. 카피 머신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가사가 있어요. 가사집에 여기서 바로 떨어주는구나. 여기는 늘어뜨리는구나. 자, 여기는 한숨을 쉬고요. 어디는 하고 감정 복받치게 할 때 그럴 때 반숨도 쉬고요. 그리고 숨은 안 쉬지만 여기서 끊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요. 종이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체크를 해서요. 그게 나에게 교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연습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닮아질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르게는 돼요. 목소리가 똑같진 않더라도. 가수들이 요렇게 연습을 해요. 노래 연습을. 자, 우리 인생 연습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될 것 같지 않아요? 말만 들으면 막 솔깃하죠. 그죠? 그래요. 비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닮고 싶은 이미지 하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희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가수를 하는데 이효리 언니요. 그럼 제발 그렇게 좀 하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목표는 있거든요. 그 목표에 다가갈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목표를 세웠다면 닮아가야 돼요.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요, 진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세요. 외국어를 배우면 그 억양 자체를 배우게 되죠. 그죠? 제가 일례로,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해요. 예, 죄송해요. 근데 일본어를 했는데, 일본에 갔을 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조금 말하는 게 어느라고 조금, 야, 너 말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 통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죠. 저 연습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랑 똑같이 했어요. 드라마 한 편을 팠어요. 드라마 한 편을 파서 진짜 나는 그 배우가 된 듯 그 배우의 대사를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이렇게 막 대화하잖아요. 이 사람이 샬럿샬럿 했어요. 그러면 이 배우의 대사를 다 외웠어요. 이 배우가 대사 치는 그 타이밍까지 외워버렸었어요. 손 동작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잘못은요. 그 대상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세대가 비슷해요. 진짜. 몇 살? 몇 살? 8. 그래 나보다 어려. 자,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게 지금은 너무 유행해서 영화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리즈로 드라마였거든요. 한 편을 잡아서 저희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어머 쟤 왜 저러니 싶은 애처럼 말을 한 거예요. 조금 캐릭터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캐릭터를 버리기로 했죠.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러고 일본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나운서처럼 말을 하는 그 배우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몇백 번을 봤어요. 드라마 한 편을 몇백 번을. 그리고 대사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걸로 저도 연기 연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표정이나 포즈나 이런 거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일본 애들, 일본어 할 줄 아시는 분? 아세요? 있어도 말 안 한다? 있어도 말 안 해? 내가 조금 더 잘하니까? 아니에요. 자, 일본에서는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와타시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한국에서는 이런 습관 없죠. 요런 거 하나하나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소리를 그냥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다 티가 나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느냐? 와타시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타시와, 이렇게 진성을 다 내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비음을 써요. 와타시, 올리는 거 똑같아요. 와타시, 와, 라고 내뱉어요. 이런 식으로 억양이 달라요. 소리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알아버리면 일본어도 그렇고요. 중국어도 어차피 성조죠. 중국어도 했어요. 4개월 하다가 때려쳤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때려쳤지만 어쨌든 성조 있죠. 그 억양이라는 거. 일본에서는 인터네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요. 그 언어를 진짜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그 인물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국어 꼭 도전해보세요. 근데 드라마로 도전해보시면 진짜 빠르실 거예요. 자, 외국어 개인 교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시는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책을 읽을 때요. 그냥 신문이 있네요. 여기 첫 줄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올여름 평년보다 덥다. 딱딱하죠. 어우 딱딱해. 건조해요. 잠깐만. 어떻게 한 줄만 읽어봐 주세요. 묵념하는 참배객들. 그래요. 고향이 어디세요? 티나요? 티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를요. 감사합니다. 책을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요. 자기가 연기자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 딸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요. 내 친구를 대상으로 얘기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모르는 걸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팁을 가르쳐드리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렇게 빨리만 얘기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발음이 아무리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그죠? 그죠? 소리에서는 노래하는 것처럼 눌러주는 부분이 있어요. 눌러주는 부분. 뭐냐면 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밴딩을 쳐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트로트 아시는 거 하나만 던져주세요. 트로트. 그래요? 그래요. 라고 올라가요. 소리가 밴딩을요, 글자 하나예요. 음절이 2개예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지휘에 노래교실 하는 거예요. 예, 노래교실이에요. 글자 하나당 2개의 음절로 소리가 나요. 그거를 밀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밀어주는데 눌러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눌러주는 거 들리세요? 감정 연습을 애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애기들은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그만한 감성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성을 만들어주려고 밴딩을 쓰게 하고 일부러 눌러주게 하고 강약 조절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잠깐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사람이 저 말할 때 버릇 있죠. 그래서 사람이 라고 버릇 있죠. 이 버릇 2성을 쓰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노래 한 곡을 다 못 불렀어요.
노래 한 곡을 혼자 하면 목이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아요. 다 나와요. 두성을 쓰게 됐거든요. 소리가 마지막으로 퍼 터지는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끝까지 발음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소리를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되게 목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버릇인 거예요. 저만의 버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 위로 올려줘요. 이 버릇을 저는 찾은 건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따로 개발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만 다 뱉어버리면 강조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약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약하게 눌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책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책 열심히 읽는 거 아니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셨죠?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또 페이지 넘어갔어요. 저 이걸 왜 이렇게 못 쓸까요? 희한하죠?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가수 지망생처럼 연습하라. 아니에요. 그 마지막 아니에요. 시가 볼 필요 없어요. 에, 시계 보지 마. 아직 안 내보내. 자, 가수 지망생처럼 연습하라. 거울 속에 나를 만나라. 가수 지망생 애들은요. 거울을 하루 종일 봐요. 거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어머 이거 겁나. 17살 때 앨범을 냈어요. 냈는데 사진을 막 멋있게 찍고요. 막 했어요. 뮤직비디오도 막 찍었어요. 찍었는데 세상에 카메라에 비춰진 저의 모습, 전 웃는다고 웃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는, 아니 진짜로 심각하게요. 진심이에요. 사실이에요. 모든 사진들을 빠꾸 맞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제가 거울을 볼 줄 몰랐어요. 좀 터프했어요. 한때 비행 청소년을 겪었으니 어떻겠어요. 예, 터프하고요. 좀 깡패 기질이 있고요. 저희 엄마가 너는 나 닮아서 쌈딱이다 그래요. 예,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나는 웃는다고 웃었는데 오해를 사서 싸웠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몰랐죠.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웃었는데 이렇게 웃는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 이상 모르실걸요? 본인들의 표정을? 맞죠.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 보시고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똑같아요. 무대 위에 섰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내가요.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인 거예요. 상대방이고요. 가수들은 얘기하죠. 대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울 안에 그 눈이 대중이고요. 절대 나 아니에요. 대중이고 카메라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메라 밖에 있는 대중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한번 웃어봐. 이러거든요. 애들 쑥스러워서 막 이러고 있어요. 입을 막 오물조물 해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오래 사셨잖아요. 저보다. 근데 이분들도 본인의 표정 몰라요. 모르거든요. 가수들은 무대 위에 다 올라가죠. 올라갈 때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자 카메라가 있네. 자 어깨 펴고 앞에 보고 플라밋 노래해요. 아니죠. 무대예요. 무대. 무대 위에서 밖에서부터 이쁘게 걸어가세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요. 노래 부르고요. 감정 잡고요. 시선 처리하고요. 막 이렇게 갖고 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연습을 우리는 춤 연습 안 해도 돼요. 대신 모션 연습까지는 하셔야 돼요. 모션. 말할 때 사람이 저 지금 번잡스러운가요? 아니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자연스러워요. 괜찮았어요. 예, 감사해요. 사람이 뭔가 내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동화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래서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건가요? 괜찮으세요? 이거 안 되죠. 저한테 오디션 반 애들이 와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진짜 미친 듯이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노래는 열심히 어머 박자도 안 세요. 박자도 없고요. 이렇게 서서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정 처리도 해요. 이러고
진짜 제가 그랬어요. 박수 치면서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건 거예요. 노래는. 자, 오감 만족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감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죠. 네. 5개가 만족이 됐을 때 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일예로 먼저 마케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케팅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새 차가 나왔어. 자, 일단 시각적으로 잘 빠졌는데 하겠죠? 그리고 차 냄새. 그래요. 후각이 있어요. 후각이 있어요. 또 엔진 소리. 그래요. 청각 있죠. 그리고 안락한. 그래요. 촉감이 있을 수 있겠죠. 말랑말랑 막 시트도 괜찮아요. 이건 거예요. 근데 미각하고는 연관이 없죠. 그런 식으로 오감 만족을 마케팅 쪽에서 활용할 때도 우선순위를 둬요. 우선순위를 둬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봤더니 어머 말랑말랑하게 생겼어. 촉촉할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있죠. 이 연상 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차에서는 미각 빼고 나중에 처음에는 시각.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엔진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후각. 후각이요. 나중에 나왔던 거예요. 그 자동차의 비밀 해갖고요. 새 차를 타면 새 차 냄새가 나죠? 그죠? 그 새 차 냄새가 어때요? 좋죠? 새 차니까 좋아요. 근데요, 그 새 차 냄새를요, 일부러 이 새 차 냄새를 몇 개월 동안 유지되어라 하고 주입을 시킨대요. 아셨어요? 그게 정말 새 차 냄새가 아니에요. 회사들에서 그 새 차 냄새로 하면은 뭐 쇠덩이 냄새 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새 차 냄새 말고 가죽 냄새가 나야 될 거예요. 근데 가죽이 아니라 천떼기도 있고요. 인조도 있잖아요. 그 새 차 냄새가 다 회사에서 주입을 시킨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오감이라는 걸.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1인 마케팅 할 때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무대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애기들이 노래를 가만히 서서 부르는 걸 박자를 맞추게 했고요. 박자 맞추게 하다가 손을 올리게 했어요. 어머 세상에 이건 진짜 다 똑같을 거야. 여기서 여기를 못 올려요. 여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여기서 여기 못 올려요. 그리고 여기서요. 자, put your hands up.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put your hands up. hands up. 자, 이보세요. 다들 손 올려보세요 하면 예, 감사합니다. 네. 손 올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올려요. 무대에선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야죠. 쫙 소리 지르고 hands up, hands up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애들이 할 줄 몰라요. 자, 너무 보여드렸죠? 이걸 애들이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하기 싫대요. 지는 안 그래도 노래 잘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니요? 그래, 너 그러면 안 해도 좋아. 그러려면 가수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 똑같아요. 무대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대중들이요, 만족을 해야지 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이 무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노래를 정말 만족스럽게 했을 때, 강의를 다시 만족스럽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저를 불러주죠. 그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강사로서 자질도 없고요. 가수로서 자질도 없어요. 사회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고로 관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죠? 근데 말은 맞는데 되게 열받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으래요. 인생의 주체는 나고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열받지 않아요? 화가 나죠? 자, 다르게 생각하세요. 다르게. 내가 무대에 섰어요. 다시 한번 섰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요. 좋아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의
팬이 돼줄 거예요. 팬이 돼주면 내가 어떤 무대에 서도 이 사람들은 날 따라와. 왜 안 따라와? 따라와야 돼요. 제가 어떤 무대에 서도 이 사람들은 절 따라와 줄 팬쉽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주위에서, 사회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요렇게 우리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동아리 친구야. 동아리 친구인데 이 사람하고 열심히 막 관계를 가지려고 일부러 노력해요. 근데 이 사람은 표정에 저 사람이 조금 집안에 돈도 있고 하니까 나 쟤를 좀 친구로 놔둘까? 라고 해서 일부러 팬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고 싶지. 내 티가 나요. 사람을 절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의 팬이 안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엄마들 봐봐. 애기 우유 먹이죠. 애기가 찡긋하면 쌌네? 알죠? 그렇게 눈치가 세다니까요. 절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내 팬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 편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연예인들은 위에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끼를 부려요. 끼라는 게 뭔지 아세요? 끼. 뭘까요? 끼 부려봐. 그니까. 자, 내가 언니야. 네. 자, 끼 부린다는 개념은요, 그냥 뭔가 잘 까부는 애들 막 끼 부린다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 무대에 올려놨어요. 그 애들이 카메라를 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꼬시는 걸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직도 뭐 성숙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현아, 얼마나 애기야. 막 섹시하게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죠? 그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고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쟤 내 여자친구 한번 해봤으면. 맞죠? 쟤 한번 안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꼬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꼬셔야 돼요. 상대방을 꼬셔서 내 편 만들기를 하는 게 끼 부린다고 설명을 해요. 연예인들은 이 끼를 부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을 무대에서랑 사회 무대에서랑 활용을 하셔야지 이 사람을 직접 가서 막 문지르고 막 이런 거 오감한다고 막 촉감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이 사람과 나와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한테 나의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를 자꾸 보여야 되는데 내 장점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나의 팬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오감은 잠깐 잊어. 촉감 안 되니까. 예, 오감 잠깐 잊으시고 끼를 부려서 이 사람들을 위한 삶에서 시작해서 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무대라는 건데요. 아까 그거 어디 갔죠? 있었어. 그래요. 구성주의. 구성주의를 아세요? 구성주의 아시는 분? 없어요. 알아도 또 말 안 하고 있어요. 아실 만한 분 많아요. 자, 구성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본질주의라고 해요. 본질주의. 뭐냐면요. 자, 알고 보니까 도둑놈도 소갈딱지는 착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착해. 자, 사물을 봐도 이 본질을 보는 거. 그래요. 이건 껍데기고요. 본질을 보는 거. 그게 본질주의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주의는 뭘까요? 모든 것이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이 사회 구성되었어요. 만들어졌죠? 이 사회를 사는 우리의 생각, 사회에 맞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의 이론 아니고요. 원래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는 무대이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가 연기자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연기하면서 살아야죠. 가수들도 연기자라고 표현을 해요. 무대에서 표정 연기 막 노래하면서 막 까맣다가 막 악을 지르죠. 저희도 연기자예요. 가수들도. 여러분도
연기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식은 필요 없어요. 티나거든. 근데 연기를 진짜 잘하시면 하셔도 돼요. 못할 것 같으면 어지간히 하세요. 티나니까. 나중에 내 적이 된다는 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끼 부리는 얘기 해드렸고요. 진심을 보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만능이 되어라. 10년 주기의 직업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무대랑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17살 때부터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애기들, 아이돌 애기들 몇 년이나 활동을 할까요? 앞으로 5년 안 돼요. 5년도 안 돼요. 진짜 막말로요. 너무 불쌍하지만요. 걔네 5년 안에 끝나요. 인생 끝나거든요. 연예인 인생이 끝나요. 뭐 해야 돼요? 다음 거 준비해야죠. 제가 그러니까 3대 기업 중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한 군데 제일 큰 데 있어요. 거기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15년을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계약이 끝나고 앨범을 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버려지겠죠.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왔어요. 얼굴은 알려졌죠.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갔대요. 애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편의점 알바도 못해. 팬들이 찾아와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불쌍한 삶을 살아요, 연예인이.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아이들, 어머, 지금 되게 심각한데. 그래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제 딸내미 낳아도요, 음악 가를 시키지 가수 안 시킬 거예요. 그렇고요. 연기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예인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아, 요렇게 사는 거, 괜찮겠구나, 어쩌고 저쩌고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경험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나왔을 때,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페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걔네만 불쌍한 게 아니야. 불쌍한 게 걔네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정년퇴임 앞당겨졌죠. 그죠?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젊은 애들 갖다 쓰고 빨리 버리는 추세예요. 그죠? 똑똑한 애들. 근데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일본어 저 그냥 취미로 했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했더라고요. 그냥 취미였지만 그게 저의 지금 통역이나 번역을 하면서 밥을 벌어먹게 해줄 줄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주위에 만능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위 분들 다 만능이 되셔야 돼요. 토탈 인탈리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한국에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던 아이들, 유학을 오래 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3, 4, 5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 돈 되는 나라 한국 가자. 서울대를 나와도요, 취업하기 힘들대요. 면접관이요, 안 뽑는데요. 왜? 넌 공부 잘하지. 상식이 없어. 어떡할 건데? 주어진 일만 하는 사회라 이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외국에선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외국에서는 다 한대요. 자, 과학의 기초가 뭐예요? 수학이죠. 그죠? 100점. 똑똑하세요. 예, 100점 드릴게요. 이따 사탕 하나 드릴게요. 자,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의 기초는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자, 이 주위에서요, 한국의 철학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의 철학. 예? 개똥철학. 그래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예. 한국의 철학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주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뭐 종교적으로 주역 세상을 믿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단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미신이라고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도 분명히 철학이 있어요. 우리의 사상이 있어요.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거 있죠. 한국에서 삼자 숫자를 왜 좋아하는지부터 철학을 파면 다 나와요. 철학을 파면. 근데 우리는 그 공부 안 하죠. 외국에서는 다 한대요. 철학을 공부하면요. 그 철학 역사를 알 수 있죠. 역사를 알 수 있고요. 그 사회에 있었던 무슨 뭐 전쟁에 관련된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크게는 내가 공부에 꼭 필요한데 뭐 피카소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피카소가 김윤호가 언제 나왔어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인털리들은요 공부 방법을요 하나에서 뻗쳐나가는 걸로 공부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가요. 안 써준대요. 상식이 없다고. 우리 상식 없는 사람 돼버리면 돼요? 억울하죠. 근데 자, 저도 상식 없는 아이예요. 아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도대체 뭘 알길래 저번 학기 때 썼던 소논문 목차예요. 찬사를 받았어요. 마음껏 찍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번 학기에 썼던 소논문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1인 마케팅에 결부지어서 졸업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 마케팅을 일단 먼저 봤어요. 제가 무대라는 거를 사회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하더라 라는 관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마케팅들을 먼저 하지? 라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아서요? 저는요. 이걸 쓰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전문가 인터뷰를 나가요. 제가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얻게 돼요. 근데 한 분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라는 거예요. 아니 평론가인데요. 비평가예요. 그러면은 막 남을 꼬집고 막 이런 얘기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싸가지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네 가지가 계시더라고요. 그 네 가지가 계시고요. 말도 정말 조곤조곤하고요.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비평을 한대요. 평론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말도 정말 못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대생들이 나를 인터뷰를 왔는데, 나 그때도 말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들은 말하는 연습을 하죠. 남들은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 쓰는 연습을 하죠. 저는 책만 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그 정도로 되려면 책을 얼마나 읽으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도서관 한 채쯤은 읽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신병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어떠한 분야에 책을 50권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요. 50권만. 한 분야. 자, 한 분야. 무슨 책 보고 싶으세요? 사회과학도 뭔가 많을 텐데요. 뭐가 관심 있어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그쪽에 좀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사회과학 쪽으로 좀 한번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본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철학책을 보세요. 철학, 프로이트, 칸트. 자, 저는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나랑 관심도 상관도 없는데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이랬어요. 근데 그 사상을 알면요, 그 옛날 고전 소설들 있죠. 우리나라 책 말고 우리나라 고전 소설도 좋아요. 근데 외국의 고전 소설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이론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론들마저도 여기서는 쉽게 설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일 근저에 있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책 많이 보시고요. 재미없어도 요즘은 추천하자면 철학 콘서트 해갖고 3권짜리 이런 거 있어요. 재밌게 조금 짧게 꾸려지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책들 꼭 보시면 좋아요. 우리 상식 있는 사람 되자고요.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일자리들을 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채우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뺏기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요. 뭐 2장, 3장, 4장, 5장까지 해갖고 제가 책을 얼마 몇백 권은 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성공 사례로 일본의 소니를 들었는데요. 소니라는 회사가 H 소니 해갖고 목소리도 쫙 깔면서 슬로건 막 미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감성을 말랑말랑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본에서. 근데 그런 감성 마케팅이 뜨고 있다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 저희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 연계성, 친분 만들어서 내 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컬러로 승부하다. 컬러 마케팅이 있었어요. 삼성을 들어서 삼성, CI 색깔 뭐예요? 파란색. 파란색이 옛날에는요. 좀 우울한 파랑 알아요? 아세요? 예. 예. 그렇죠. 그 색깔이었어요. 성모 마리아 뭐 얘기부터 쭉쭉쭉쭉. 근데 이 색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기업 PT를 나갈 때는요. 무슨 색깔? 기업 PT. PT를 나갔어요. 기업에서. 노란색. No. 파란색. 기업에서는 파란색을 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정의 색깔 정열적이다. 무슨 색?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게요.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내 마누라,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막 소심해. 말도 잘 못하고요. 애가 좀 막 어눌해요. 이런 사람한테 티내지 말고 속옷이라도 빨간색 선물해 보세요. 사람이 변해요. 변한다니까? 야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요. 야한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이 변해요. 말투부터 달라져요. 색깔, 더 신기한 거 얘기해드리면요. 머리 색깔도 있어요. 이 머리 색깔. 돈을 버는 머리 색깔도 있고요. 돈을 모으는 머리 색깔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붉은 계열이 들어간 갈색. 그거는 돈을 불러들이고 쌓은 색깔이래요. 예, 붉은 계열인데 갈색이 들어가야 돼요. 예, 갈색인데 조금 붉어. 네, 그거예요. 요런 식으로 뭐 또 넘어갔죠. 이거 아니거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가 알고 싶잖아요. 티를 내세요. 책 그냥 슬쩍 읽어도 내 상식은 불어나고 있어요. 그거예요. 어디 가서요.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갖고 야 김태희 어제 드라마 봤어? 어머 웬일이니? 겁나 이뻐. 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김태희가 누구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못 섞여요. 못 섞여요. 내가 모르는 거요? 죄예요. 아는 것이 힘이죠? 모르면 죄예요. 지금 저의 좌우명으로 갖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설렁설렁 알아도 괜찮아요. 한 우물만 파다가 자, 우물 파요.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팠어요. 물 언제 나오니? 어머 웬일이니? 물 안 나와. 다시 갔어요. 다시 파요. 우물 열심히 파요. 안 나오니? 어머 언제 나오려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지 말아요. 우물을요. 간을 봐요. 여기 팠어요. 흙냄새도 맡아보고요. 뭐 날씨에 비해서 뭐 비가 언제 올지 뭐 철학 막 프로이트 이론 막 이런 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 공부도 저절로 됩니다. 수학의 이론 같은 것도 철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조금 파보고 분석을 하고 잠깐만 여기 잠깐 놔두고 여길 또 팠더니 여기도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보다 이게 조금 나을래나? 그러면 이 위치에서 여기쯤이 물길이 있겠다를 계산을 하시라고요. 여기 저기 다 파보세요. 한 우물만 파서 되는 세상 아니에요. 되려면요. 옛날에 나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길만 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죠. 너무너무 많이 바뀌죠.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 컴퓨터 전문가만큼 해요. 해커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거거든요. 저 잘못하고 있는 거 없죠? 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절대 하나만 파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키우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거. 그거. 그리고 이거는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마케팅이라는 거 어떻게 했겠니? 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마케팅을 쓰고 있다.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애플이에요. 애플을 사례로 들었는데 얘네는 펜십이 미쳤어요. 아이폰 있죠? 아이패드 있어요? 아이맥북 있죠? 이 사람들은 연계성이 똘똘똘똘똘 뭉쳐갖고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그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너도 맥이야? 뭐 이거 있어요. 작업할 때 꼭 맥북을 써야 되고 맥북 프로 있죠? 남자들끼리 그거 심하죠? 그래요. 그게 있다니까. 있어요. 근데 그 펜십을 얘네가 어떻게 만들었게요? 오감을 활용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없었다고들 해요. 그 오감 관련된 책을 제가 원서를 구해서 봐야 됐어요.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있죠.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많은데 애플사의 그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LG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많은데 그때는 없었대요. 그 사람들을 우리 팬들 다 모여. 응? 다 모여갖고 여기서 우리 다 함께 놀자라는 개념의 그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게 해보고 신제품이 나오면 시연을 하게 해주고 뭐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 더 만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마케팅 기법으로 많이 쓰여요. 하나 더를 만족시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각에서, 청각에서, 촉각에서, 후각에서, 미각까지. 이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자, 우리도 그거 활용해야 돼요. 미각 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운도 실력이다. 준비하라. 자, 운빨 좋은 애들 있죠? 가수들. 그죠? 가수 뭐 노래도 못하는 것 같은데 걔네 되게 잘 나가. 그죠? 열 받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열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운도 실력이에요. A가요, 실력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B가요, 실력이 이만큼이에요. 자, A는 못하는데요. B는 외국어도 잘하고요. 상식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 집안도 좋고요. 얘는 아는 사람도 많고요. B는 실력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운이 주어졌을 때 누가 더 많이 받아요? B가 더 많이 받아요. 얘는 A라는 이 능력을 가진 애들은요.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요만큼 운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운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 운이 저한테 평생을 살면서 3번의 뭐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 기회가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고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 기회에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내 기회가 올 거니까. 저 봐요. 저 이 무대에 어떻게 설게요? 미안해요. 질문에서 모르실 텐데. 그래요.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가 회사에서 그 석세스 TV의 최윤규 작가님이 강연을 하셨대요. 강연을 하셨는데 저희 오빠가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고 최윤규 작가님이 딱 엘리베이터를 타셔갖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고민을 하다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문이 닫혔대요. 어떡하지?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대요. 작가님! 하고 잡았대요. 잡아서 사실은 제 동생이 거북이 지입니다. 아까 그 같이 살았던 우리 오빠예요. 사실은 제 동생이 거북이 지인데요. 사연도 이렇게 기고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도전을 시키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저희 오빠가 잡아준 기회예요.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무대에 지금도 서요. 이 공간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조금 높아진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저에게는. 하지만 강의에서요, 강연이라는 타이틀도 바뀌었고요. 저한테 그렇게 기회가 왔죠?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무대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애들을 가리켜서 사례가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기구한 삶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할 얘기가 더 많았어요.
저처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게 큰 자리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라. 대답하셔야 돼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네, 그거예요. 소데스네. 좋아요. 이거예요. 자, 제가요, 일본어학과를 졸업했어요. 했는데, 일본어학과 졸업했다고 무조건 번역할 수 있게요? 못해요. 못해요. 저는요, 되게 뻔뻔해요. 뻔뻔해서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다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거북이의 그 랩하고 노래하던 저 이지라고 하는데요. 저기 제 이름 걸고 저기 번역할 수, 저기 떨렸던 거예요, 나름. 그렇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 제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번역본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일본어과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저기 제 전화번호는요. 다시 남기고 끊었어요. 정말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출간된 건 아닌데요. 일본의 배우가 이 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 하니 한일 번역을 하래요. 어머 세상에. 일한 번역이 아니에요. 한일 번역이에요. 달라요. 시간도 2배예요. 되게 힘들거든요. 어머 제가 못할까 봐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번역 일을. 그리고 저 뭐 할 수 있다고 마케팅 본부장 자리에 올라갈게요. 저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늦게 오셨죠? 저 본부장. 예, 본부장. 자, 마케팅 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전 영업을 뛰고 있거든요. 근데 연예인으로서 솔직히 연예인한테 영업하는 거 안 쪽팔리다고요? 창피해요. 창피한데 저 철판 깔았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준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일 할 수 있겠어요? 예. 왜 못해요? 내일부터 출근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됐고요. 연예인이라고 다 친해요? 아니에요. 친분 다 없어요. 다 안 친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수들은 이제 연기자들하고 뭐 조금 연계가 없고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낸시랭씨 그 연락처를 따달래요. 이렇게 조인해서 이 상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는 기획이 나왔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죠 뭐. 미친 듯이 연락처를 따고 다녔어요. 연예인인데? 저기 나 연예인 연락처 좀 하나 따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 지금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요만큼 이뤄진 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연결고리를 찾아보거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요. 뭐 철학 공부하고요. 막 페이지에 쓰고 막 이거 아니에요.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연계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그런 거 있죠. 술자리 한번 가서 야, 너 군대 어디 나왔어? 친해지죠. 친해져요.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 친해질 기회가 많아요. 자식 자랑, 그죠? 그죠? 자식 자랑 할 수 있고요. 처녀들은 어떻게 친해져요? 응? 어? 명품백! 그래요. 그건 조금 너무 그렇다.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이 뒤로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명품백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이 사람들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게 뭘까? 얘기 몇 마디만 하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혼자 연기하지 말라니까. 혼자 자,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나 이 사람하고 안 친해지고 싶어. 나한테 왜 말 시켜? 하면 등 돌려요. 그죠? 등 돌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뭔가를 연결고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오히려 쉬워요. 여자들이요. 앞에서는 그러세요 하고 어머 쟤 웬일이니? 이거 되게 잘해요. 어머 찔려서 또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원래 그래요. 질투가 많거든요.
근데 그 질투로 이기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눈에 보여요.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잘나서 어머 그렇구나. 너는 좋겠다. 좋겠다에 가시가 퐁퐁퐁퐁 튀어나와요. 가시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이면 안 돼요. 그거를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 교리를 찾으세요. 아셨죠? 자, 마지막 아니에요. 색깔 있는 사람이 되자, 관리하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색깔, 색채, 정말 색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색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어요. 나를 치장할 수 있어요. 머리 색깔부터요, 안경 색깔, 넥타이 색깔. 돈 빌리러 갈 때, 넥타이 색깔 무슨 색깔 하는지 아세요? 돈 빌리러 갈 때. 노란색 좋아요. 센 노라면 안 돼요. 예, 이 색깔이요. 색깔 책을 보시면 색채하게 이렇게 되게 관심 있죠. 이런 거 재밌죠.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책을 보시면 정말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서 노랑 하면 센 노랑, 새빨강 이거 아니에요.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요. 색깔이 좀 섞여 있어요. 저희가 잘 모르는 색깔처럼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노란색은 맞아요. 근데 자, 내가 이 사람한테 영업하러 가요. 무슨 색깔? 자, 이 자동차 한번 사봐. 에? 왜 보라색이야, 또? 모르면서, 그래, 막 뱉으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지. 책임져야 돼. 아셨죠?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나의 자신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색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색깔 공부를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고요. 생활이 변해요. 아셨죠? 립스틱 색깔 같은 것도 다 연관이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저희 대학교 대학원 수업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구를 써놨어요. 근데 수업 중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앞에는 길이 없대요. 길이 없으면 내가 나아갈 길은요? 길이 없대는데. 자, 남들만 걸어갔던 길이 있을 뿐이래요. 그죠? 내가 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나의 길을 만들어서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개성을 만들어 가세요. 네. 어머. 참. 이거 아니라고. 잠깐만. 하나 더 있어. 그래요. 반성일기를 써라. 못한 거예요. 반성일기. 반성문을 언제 써보셨을까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일 것 같은데? 저도 국민학교였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요? 전 초등학교 때도 써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착한 아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착해서요. 반성할 게 없었고요. 재수없죠? 죄송해요. 아니고요. 자, 반성일기라는 거 저 언제부터 썼냐면요. 아기 때는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일본에 있을 때부터 썼어요. 일본 말을 잘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말 못하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걸. 이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은 누구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쉽다. 다음번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썼어요. 그런 반성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만약에 따님하고 사이 좋으시죠? 네. 근데 만약에 따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글쎄 내가 우리 딸한테 뭘 잘못했을까? 반성문 써보세요. 왜 안 친한지. 모든 문제는요.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빠들 무섭죠. 근데 아쉽죠. 딸내미들이. 저희 오빠도 딸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어머 웬일이니 엄마만 좋아해. 고모로서 옆에서 보면 열받아요. 왜 니네 아빠 안 좋아하는데? 그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빠라는 존재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머, 인정하기 싫으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걸 반성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어. 이게 틀어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그랬나? 내가 뭘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꼭 글로 쓰지 않아도 좋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반성문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어머, 저 이거, 자, 이게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보드판이에요. 사진 마음껏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쪽에 있는 거는 제 좌우명이에요. 좌우명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요 사진하고요. 요거 하고요. 요 사진. 요 세 개는요. 카메라 앞에서 찍은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에요. 많이 웃고 있지 않아요? 그쵸? 많이 웃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한국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언젠가부터 보니까 저는 이런 미소밖에 안 짓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보드판을 만들려고 정말 웃고 싶어서 나 웃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라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웃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게 이걸 만들자 했을 때 사진을 고를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웃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웃었던 사진,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는 있지만 왜 언젠가부터 안 웃었을까? 그럼 내가 웃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일본에 있을 때요. 어머, 미치게 웃죠? 예, 웃고 있어요. 어머, 꽃 보고 미쳤어요. 예, 웃고 있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좋다고. 근데 이게 다 일본에서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자, 일본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서 거의 집생활만 하다가 노래방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을 쌌죠. 일본어를 배웠으니 난 일본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엄마 40일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올게요. 돈이 없었어요. 돈 없어서 정말 저는 그 도쿄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볼 때 나오는 지하철, 출퇴근 지하철을 같이 타보고 싶었고요. 뭐 많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무작정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아예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을 살다 왔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일본에 갔을 때 저는 이자카야 알바를 했어요. 이자카야 알바하고 스시집, 도시락 알바집을 했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물도 안 줘요. 어머, 웬일이니? 물도 안 줘요. 정수기가 없어요. 가게에. 나빴죠. 밥도 안 줘요. 네가 벌었으니 네 돈 주고 사 먹어. 제가 만들고 제가 사 먹었어요. 열받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통역 알바를 했어요. 자, 텔레비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 한국 연예인들이 공연을 왔네요. 도쿄로 공연을 왔는데 제가 통역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게요. 제가 관계자가 되어서 걸어 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대 옆을. 근데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죄송한데요. 저도 연예인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저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친한 사람한테 통역을 붙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골라라 해갖고 백지영 언니한테 갔어요. 지영 언니가 야 네가 일본어를 해? 막 이건 거예요. 언니 나 일본어 잘해. 앉아봐. 언니 자 뭐라 해봐. 언니 이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 말 해봐. 또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믿어주더라고요. 언니가 믿어줘서 다행히도 뺀지 안 맞고요. 통역을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언니가 볼 때도 아쉬웠나 봐요.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는 분들 위주지만 그분들이 이제 가이드 부탁을 해요. 제 친구 뭐 누구누구 가니까 내 친구 누구누구 가니까 네가 어디서 픽업해갖고 며칠만 놀아줘. 뭐 어디 데려가지고 그냥 대충 쇼핑 거리랑 막 이래요. 좋아요.
데리고 갔어요. 데려다 주고 일당으로 얼마씩 받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가이드 일하고요. 노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딸내미들 아무리 이뻐도요. 가수 웬만하면 시키지 마세요. 평생 못 버려. 평생 못 버려. 그래서 시부야에 공연 전문 클럽이 있어요. 거길 갔어요. 가갖고 어떤 DJ와 함께 같이 무대를 만들어서 콜라보를 했어요. 그걸 하고 성공적이어서 피드백이 좋아서 또 한 번 공연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래서 공연까지 했어요.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잠은 거의 잘 수가 없어요. 2-3시간이었어요. 2-3시간을 잤다? 그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장학금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요. 추석을 하루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살다가 학교 졸업 안 하려다가 학교 지각 안 하려다가 뺑소니 사고도 많이 당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왜? 돈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진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일단 하루에 100엔짜리 햄버거 2개 먹고 살았어요. 100엔짜리. 그러면은 지금 환율 떨어졌으니까 얼마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3,000원 돈 안 되죠. 그걸 먹고 하루에. 그러고 그 돈 다 벌었는데요. 어떻게 벌었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가게에만 취직을 했어요. 저 상처받을까봐. 그랬는데 가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꼭 그래요. 너 어디 나라 사람이니? 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지 않나? 너 왜 왔니? 물어봐요. 에이, 아니에요. 전 그러죠. 근데 제가 일했던 가게가 마스터 한 명이랑 그리고 제가 술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빙도 하고요. 계산도 하고요. 저 혼자 일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네. 그 일을 했는데 자, 먹고 치우기도 전에 사람이 탁 나가면서요. 돈을요. 던져요. 떨어뜨려요. 주스라고. 조센질 소리를 들어봤어요. 세상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류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속내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다시 한번 무섭다라는 것도 느꼈고 뭐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일본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나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연예인 돈 많이 벌었어요. 저요. 20분 타임 뛰고요. 2천만 원 받았어요. 많이 벌었죠. 애기 때인데. 근데 그 돈을 다 모아놨으면 지금 시집 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 시집 못 가요. 돈 없어서.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해도 월급으로 정말 소소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재미가 더 쏠쏠하다는 걸 느꼈어요. 일확천금 잠깐이에요. 내가 잘 될 때요. 그 돈 모아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34살 됐거든요. 80년생이에요, 제가. 근데 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철이 많이 든 것 같죠. 네. 전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웃고 싶다는 그 목표 하나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요. 정말 오늘 반응 안 좋고 했으면 저 집에 가서 또 울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니까 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예,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 웃음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쁘게 웃는 사람 꼭 성공합니다. 웃어보세요.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이뻐. 그래요. 어머니 이뻐요. 이뻐. 웃어봐. 다. 스마일. 그래요. 안 이쁜 사람 몇 있어. 몇 있는데 정말 자기의 표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울 보세요. 이쁘게 못 웃는 사람 있어요. 있거든요. 연예인들은 무대 올라가면 네.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죠? 녹화가 길어지면 6시간, 7시간이에요. 쥐가 나서 덜덜덜덜 떨려요. 떨린데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 웃는 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웃는 걸 만드는 습관 또한 연습이에요. 그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성공해서 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때는 더 한바구음으로 대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